아니 박구영 교수님까지 저희가 모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예. 나도 유튜브를 볼 때 왜 나는 구독을 매번 안 눌러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독 눌러주는 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눌러달라면 사람들이 안 눌러줘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달라. 아니 제가 처음 이제 왔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조금 더 여기 방송이 그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염원 있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근데 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때문에 달라졌다, 뭐 때문에 달라졌다. 교수님은 뭐가 과연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진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요? 그게 혹시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점은 노사모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노사모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노사모 이전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부 정당이에요. 정당 내에 힘을 가진 그 계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의 옛날에 말하면 붕당 정치예요. 이런 거. 조선시대 붕당 정치. 그게 민주적 양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노사모라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노사모는 간단해요. 의원이, 내가 뽑은 의원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언론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안 해. 우리가 분명히 의견을 모았는데도 자기들은 딴 말을 해. 그러니까 시민이 보기에 의원, 나를 대변한다는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시민은.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 그게 대표한다는 말이거든.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이 시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버려. 내 말은 내가 할게. 하고 나타난 게 노사모예요. 노사모는 우리 정치사의 실질적 의미에서 주권자, 당원 주권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등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노사모 또는 여러 가지 쭉 지나오면서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나. 아주 쉬운 말 하면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이제 직접 표출해요.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 뭔가 압박을 해. 당을 압박하고 뭐 해. 그래도 그 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막상 그럴듯하면서 안 되거든.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정부 때 큰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모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유럽에서 성숙한 대중적 이념정당을 하자고 모인 집단이에요. 노사모가. 대중적 이념정당을 꿈꾼 거야. 간부정당에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당을 움직이겠다. 정치를 움직이겠다 하는 거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 당시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다시 합당해서 민주당이 원내정당으로의 진입을 원내정당 체계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를 중심으로 한. 그렇지. 그게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계가 좀 더 복잡해졌어. 법률이 촘촘하고 세밀해졌어요. 체계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 그러니까 대중이 이걸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큰 틀에서 지지하고 후원 모금하고 전문가들이 앉아 다 해야 된다. 이게 미국식 원내정당 체계예요. 그걸 노무현 정부의 386 세대가 그걸 진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원내 중심 정당 체계로 바꿔요. 원내 사무총장이 아니고 원내 대표가 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큰 흐름에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핵심 세력이 등장했는데 꼬셔놓고 자기들은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반대 개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근까지 민주당을 계속해서 그 체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말씀 주신 그 변곡점이구나. 남들이 모른.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이재명 1기에 원내정당을 개혁이라고 본 민주당의 주요 386 세대들하고 아니야 당원 주권 시대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큰 흐름이 충돌한 거야.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당원 주권 시대를 당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내정당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혼합정당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지만 원내 전당 체계도 있고 또는 이념적 대중정당 체계도 있고
이거 혼합한 정책.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발전적인 정책으로 변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네, 뭐 개딸 정치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큰 흐름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당원들도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효능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대로 당원 주권도 계속 반영이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의사결정도 대부분 우리 다 당원들이 했고 왜냐면 어쨌든 당비를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내정치자도 잘 돼 있어요, 지금. 아,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네. 이번에 내란을 수습하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딱딱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의 뒤에서는 당원 주권 시대도 받침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지금은 혼합 맞습니다. 정치 체계, 당원 중심의 혼합 정치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네. 지금이 어찌 보면 좀 기반은 좀 약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당체를 갖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그 12.3 불법 그 개헌 당시에 네. 당원들이 앞을 그렇지. 막아주고 그렇지. 의원들이 신속하게 표결을 하는 네. 와 이게 참 효능감이 많이 저도 사실 당원이지만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요거를 정확히 해석해줘야 돼 항상. 네. 역시 우리 교수님. 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해석이 필요해요. 예. 자, 이번에 또 정초락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겨울에 난방도 많이 틀고 건조해지는데 고를 때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갈라지고 가려워진 피부에 이 글루타셀을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면 굉장히 흡수도 좋고 이 가려움증이 완화가 된다. 이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글루타셀은 정말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화장하시기 전에 이걸 뿌려주시고 화장을 해도 화장이 더 잘 녹는 효과가 있고 외부 활동이 많은 때도 그 자외선이나 이런 데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데 그럴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기죠. 그럴 때 그 위에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툭툭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품을 쓰실 때는 안전한 제품 맞아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글루타셀은 약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자, 약국에서 판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글루타셀도 실물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천 건이 넘는 후기가 있는데 그만큼 후기가 달리고 평점이 좋다라는 얘기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꼭 재구매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글루타셀 마찬가지로 2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대용량을 사시면 요 45ml 휴대용짜리를 증정해드립니다. 요거 또한 4만원 상당인데 정치오락실 배송 메시지 입력해 주시면 요거 사면 요거 하나를 더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온 글루타셀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네. 또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맥주까지 또 따라주시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받으면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요?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어가자면. 자, 우리 민주당이 말씀 주셨던 것대로 약간 대중적 그런 혼합의 그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왔고,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해 효능감을 많이 느낀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당원들이 요즘은 수박 트라우마. 수박처럼. 네, 그게 이제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도 잘했고 그거에 맞춰서 민주당 의석수 맞추고 또 되게 발빠르게 지금 큰 문제 없이 이제 움직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조기 대선 시즌이 되니까 또 우리 그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과거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려고 그래요. 뭐냐, 뭐 김부겸, 뭐 그 임종석,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김경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뭐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서 공격한다거나 지금 이재명 너 혼자 되겠어? 그러니까 당원들이 좀 잘하고 왔다가 이게 좀 뭔가 근데 저게 또 저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 소위 말하는 수박 트라우마에 다시 좀 떠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두 가지. 예. 첫째, 괜찮아 그래도 돼? 그 정도로 지금 여기서 불을 끓여야 돼요. 그래요? 끓여줘야 돼. 그래요? 이렇게 라면을 끓여도 네. 냄비가 막 끓여야지. 그럼 뭐 보는 주변으로 거. 물도 튀겨나갈 정도 끓여야 돼.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김부겸 어르신 열심히 해라. 오히려?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자라보고 논란 갔으면 소뚜껑 놀란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을 그르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지 않으려면 냄비 끓는 건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분열이 안 일어나요. 이걸 두려움 같잖아요? 두려움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를 파괴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민주당 역사 전체에서 당원 주권을 거스를 수 있는 그 누구도 앞으로 민주당 정치 못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라. 그러니까 끓어지는 물소리를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끼리 서로 충돌한다. 그럼 우리 망한다. 그럼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첫 번째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런 분들이 막 이렇게 언플을 하잖아요. 아, 이재명이 어떠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그걸 받았어 주잖아요. 좋지, 괜찮아. 괜찮아요? 받으라고 그래? 그 정도는 지금 어차피 예. 우리가 그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 그 정도는 너그럽게 물 끓는 네.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게 네. 불안불안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런 물 끓는 소리에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즐길 줄 알아야 즐길 줄 된다, 알아야 된다. 오히려. 아, 내가 냄비 얘기했잖아요. 예. 라면 끓인다고 생각해라 지금. 아, 오케이. 라면 끓이는데 물이 좀 넘치고 있구나. 아. 그래서 냄비 뚜껑이 좀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김종석 막 이런 분들이 난리 치면 아 이거 귀엽네. 그렇다. 끓는구나 냄비가. 끓는구나. 라면 끓일 때가 됐구나. 아. 라면 넣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라. 그래서 라면 다 끓여서 이제 우린 그렇지. 맛있게 라면 네. 이제 봉투를 뜯을 때가 됐구나. 갖고 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받아야 마음이 좀 편한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제 물을 끓이면 차례대로 스프부터 넣고 이럴 때 스프를 넣을 것인가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면 계란은 언제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계란도 넣고 스프도 넣고 두부도 넣고 다 넣자. 바보처럼 나는 계란 라면 싫어하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나는 비록 계란 넣은 라면을 싫어해. 그래도 계란 넣어놓으면 계란 좋아하는 사람 먹으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방송이 네. 오늘 진짜 이거 라면 먹으면서 이 방송 보잖아. 딱이다. 그렇지. 라면 하나 끓여놓고 여러분들 소주나 맥주 딱 라면 넣고 먹으면서 보면 이 오늘 딱이다. 라면 딱 물 끓이면 냄비가 막 덕석하면 김부겸 선생님이구나. 야.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겠네. 예. 스프를 넣을까? 그렇지. 그렇게. 좋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정치오락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 악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항상 여쭤보는데, 자. 박구용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만든 거야. 이런 걸 결정할 때 비교적 단순해요. 뭐냐면 대화가 가능한가? 어떤 대화? 밀도 있는 대화. 그 밀도 있는 대화가 되려면 이게 주고받는 게 빨리빨리 돼야 돼. 대개의 권력 상층부에 있어 본 사람들 특징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안 돼.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방적으로 주로 말하는 사람. 짧게 주고받는 게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나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딱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난 친구의 기준으로 삼아요. 학자도 안 되면 친구로 생각 안 해. 이제 이분은 안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 속으로. 대놓고 이야기 못해도. 대놓고 얘기하면 바보죠. 그렇죠. 교수님이 판단을 그러면 인격 장애지. 내가 스스로 혼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면 혹시 그런 지도자가 과거에는 또 있었다면 한 분 정도 같이 뭐 뽑을 수 있나요? 그렇게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 대통령 후보 정도로 우리 진영에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볼게요. 김대중, 제가 다 훌륭하게 생각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혼자 불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왜냐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안 맞으시다. 그런 걸 듣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교적 그게 잘 좀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텀이 길어 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 텀이 좀 길어요. 이게 되는 분이긴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들으십니다. 거의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결정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 대화 과정에서 내가 한 말을 무조건 옳을 수가 없잖아요. 수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막 수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대화에 최대로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좋은 의견을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지도자는 제가 하여튼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못 봤습니다. 이재명이 유일하다.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불법 계곡 같은 것도 남들은 뭐 그냥 철거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설득도 하고 그 대신 너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그런 과정.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하철에서 시민들하고 짧게 대화하는 거 봤어요. 그때 놀랐어요. 이분은 이게 일상적으로 누구하고나 가능한 거구나. 전문 지식인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도 주고받는 치키차가 돼요. 할아버지하고 되고
청년하고 되고 이런 사람 봤어요? 와, 못 봤습니다. 거의 아주 보기 드문 네, 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하는 사고의 어떤 지평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되게 넓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힘이 있는 거죠. 집중하는 힘이 있고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건 있지만 대화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연계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누구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줄곧 내주장만 해도 안 되고, 이재명처럼 딱 그 짧은 순간에 네. 그 듣는 거와 판단과 융합이 돼서 그렇죠. 뭔가의 대안이 나와야 하는 그렇죠. 그런 약간 진짜 극찬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제품은 바로 당당 때문입니다. 이 역시 웰스앤헬스에서 드리는 그런 제품인데,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유로 들어있어요.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국내산 5가지 부원료를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을 잡는다는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바로 원료 배합의 핵심인데, 요 한 포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만 당뇨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 당당 때문에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당 때문에를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주문해서 먹고 효능을 본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자, 박구영 교수님이랑 그 이재명 대표 혹시 첫 만남,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첫 만남을 좀 떠올려 보자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예. 여러 사람 있는 과중에 제가 첫 번째 만날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쓴 칼럼이 있다. 네. 지지난 대선이죠. 저는 그 당시에 좌재명, 중재인, 우희정, 왼쪽에 이재명, 네. 오른쪽에 안희정이 네.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때도 탄핵 이후였지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좌재명으로는 대통령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재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의 오른쪽과 왼쪽 날개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날개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큰 틀의 중심이라면 좌우 날개가 춤추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만날 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표님이? 귀가 솔깃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거든요. 예, 아주 오래전에. 귀가 솔깃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꼭 서울에 오시면 연락을 달라. 야. 네, 그러나 저는 정치인한테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 오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연락한 적은 없어요. 되게 특이한 첫 만남 인연이신 것 같고. 네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데 어떤 순간순간 계속 포착해내요. 여러 사람들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어필할 거 아니에요, 대표한테. 근데 그때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핵심들을 딱 짚어내는 굉장한 능력이. 근데 그건 능력이야. 그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굉장한 능력인 거고. 자,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인 세상을 원해요. 왜냐면 사실 하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으신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두 가지인데요. 지금 첫째는 대한민국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초를 잡아야 된다. 이거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세계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R&D 분야가 세계 5, 6위권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R&D 비용을 확 깎았잖아요. 네. 이게 막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기업이 늘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말하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에서 5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문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엉뚱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자본주의를 원하거든요. 자본주의를 신봉합니다.
철학자가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 하시는데 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긴 하는데 왜 하냐?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바라기 때문에 자본주의 비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이 허약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허약한 거예요? 아니면 허약해진 건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가 중심의 체계예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진짜 자본주의, 자본가주의 말고. 그렇죠. 자본가들만 이득을 보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그야말로 경제적 자유가 모두에 허용되는 나라. 자본가들만 춤추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춤추는 나라. 그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기회균등, 생활균등이에요. 지금 교수님이 주신 말씀에 저는 약간 조금 떠오른 게 뭐냐면요.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은 저는 약간 보편사회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등하고. 그런데 이제 기본사회에 최근에 공약을 또 접고 경제 성장을 또 포커스로 잡은 이재명 대표의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이재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리고 또 그걸 기본사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약간 경제 성장에 포커스를 잡는다. 이게 약간 비슷한 의미일까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플러스 기본 사회예요. 그런데 기본 질서가 갖춰졌을 때는 기본 사회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죠?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생활 균등으로 가기 전에 생활 균등을 하기 위한 기초가 무너지면 이 기초부터 다지자고 말해야 되잖아요. 기초 다지면 당연히 기본사회 가겠지. 그걸 뭘 그렇게 이분법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잘못 이해한 거다. 지금 이 시점에 당연한 거죠. 자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올바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념이 있고 기획이 있는 거지 기획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맥락에서 나라가 지금 흔들리는데 무슨 기본사회를 먼저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정치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경제 성장, 또 세계 트렌드를 전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진짜 자본주의 하자는 거고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저들에 의해서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기본사회가 이렇게 접했던 접어서 펴지겠지. 접었다는 말이 이렇게 완전히 접은 게 아니고 접했는데 좋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바로 세우는 순간 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충분히 이 얘기를 좀 설명 잘 풀어주신 것 같고 이제 시청자 질의응답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네, 정치오락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상품 가져왔는데요. 바로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 멜라토닌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에서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많이 볼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고요. 다른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전부터 먹어봤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잠이 더럽게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취침 30분 전에 요거 하나를 먹고 잠들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30분 후에 진짜 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식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식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는데 요 하나를 먹으면 30분 후에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와이프도 정말 잠이 안 오는 날 30분 전에 꼭 하나씩 먹고 자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효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 2박스 구매 시에 1박스 더 드리고 거기에 일주일 추가 체험권까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답변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핵심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정력공사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디를 읽어드린 거라서 그분의 아이디입니다. 한국정력공사. 박구용에게 5.18이란 나의 심장이죠. 사실 그 또 재단 또 하고 계셨고 재단 기획위원장 하셨었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억울한 사람들은 구천을 헤맨다. 억울하게 해명되지 않은 죽음은
국가폭력이나 이런 것에 네. 의해서 해면되지 않은 죽음은 저승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데 그 구천이란 뭐냐? 그들의 기억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구천이에요. 그래서 5.18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의 구천이고 그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 표현은 저도 사실 너무 약간 되게 뭉클해질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박구영에게 5.18이란 심장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잼과 탄이들님의 질문입니다. 예전에 최고위원 추천받으셨을 때 왜 거절하셨나요? 이재명 대표님과 따뜻한 대화와 미래 비전, 올바른 역사, 깊은 내면적 철학. 그 당시 대표님 많은 힘드실 시기였을 때 그때 옆에 계셔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거절하셨다니까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몰랐구나. 정치가 뭔지 몰랐고 예. 이게 정치에 너무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살 거고 평생 정치를 연구하며 살고 정치적 담론에 개입하며 살겠지만 직업으로서 정치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직업으로서 정치. 네, 저는 네, 생활로서 정치.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치는 안 한다. 자, HJ 리님께서 철학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언론이 처음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또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방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가령 생각하시는 것 중에 젊은 세대와 현재 중년층의 사회 인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어르신들 역시 레거시 미디어를 아직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세대는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민주적인 내용을 통제하는 것도 파쇼적인 생각일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를 존중하자 할 때 네. 차이를 존중하자 할 때 그 차이를 파괴하는 차이도 존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건 안 네. 되죠. 혐오하는 사람까지 증오하는 세력까지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 기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다 가능하지만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까지 파괴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매력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하지. 네.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인가. 범진보진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자. 그래서 이 대선도 제일 중요한 건 87년 체제 이후 대선은 뭐냐? 흩어지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상대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87년 체제 4번 졌거든요. 4번 다 왜 졌어요?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저들이 공작 이런 데좀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어떻게 멋지게 단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당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계속 길라잡이를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렇지.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그거 역할이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 하시고 됐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웠던 게 개인적인 얘기를 또 안 하시니까 이게 또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차례도 그 누구하고도 제 사적인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질의응답은 또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끝으로 이제 그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즐겁게, 내일 또 즐겁게. 그래야 우리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